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일정에 따라 움직이며 그렇게 수학여행에 두 번째 날을 보냈다. 그리고 그날 밤 레크레이션 시간이 되었다. 선생님들끼리 무대 위로 올라가기도 했고 거기서 교감쌤 가발이 벗겨져서 한바탕 크게 웃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 무대에 강사가 말하길 반에서 가장 이쁘고 잘생긴 사람 한 명씩 나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대에 올라가게 되었다. 거기엔 경우도 있었고 자리미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강사는 빼빼로 게임을 한다고 한다. 우리는 순간 갑자기 또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경우를 보았다. 그런데 경우의 모습을 보니 뭔가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는 듯해 보였다. 우리는 아니겠지 했던 그 생각, 자리미에게 마음이 있을 거라는 자신의 생각이 다시 문득 떠올랐다. 어쨌든 그렇게 안대를 쓰고 빼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남녀로 하는 게임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때 자연스레 눈길이 경우에게로 향했다. 그런데 뭔가 경우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설마 진짠가? 그 다음으로는 당연하지 게임을 했다. 여기서도 경우는 자리미와 한 팀이었다. 경우랑 상대하는 남자애가 너 자리미 좋아하냐고 물어보니 바로 아니라고 부정하는 경우. 우리는 게임에 대한 승부욕이 강한 경우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그냥 당연하지라고 말했을 경우가 저렇게 순간적으로 부정한다는 게 너무나 이상했다. 그리고 자신이 추측했던 그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의 습관이 있기 때문이었다. 아닌 거에는 아닌 거라고, 맞는 거에는 맞다고, 맞지만 인정하기 싫을 땐 대답을 피하는 경우의 습관. 그런데 방금 그 대답은 여태껏 보던 경우의 모습이 아니었고 뭔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레크레이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찾아온 자유시간. 우리는 경우의 프사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다. 진짜일까? 진짜 자리미를 좋아하는 걸까? 그럴 수가 있는 걸까?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좀 쐬고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간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려 하고 있는 우리. 그런데 하필 6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6층은 남자애들 층인데 제발 이 경우만 아니길 바랬다. 그런데 항상 불안한 예측은 맞는다고 했을까? 이 경우였다. 어디 가냐고 묻는 경우. 우리는 평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편의점을 간다고 둘러댔다. 경우 역시도 편의점을 간다고 하기에 그렇게 둘은 편의점으로 같이 가게 된다. 우리는 궁금했다. 진짜 경우가 자리미에게 마음이 있는 것인지. 하지만 쉽게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말을 아꼈다. 임정훈 일 때부터 다시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런데 자리미를 좋아한다는 틀만 껴넣은다면 모든 것의 이야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기에 우리는 너무 불안했다. 그렇게 편의점에 도착했는데 우리는 전처럼 자연스럽게 경우에게 행동하지 못하겠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너와 내 사이는 이렇게 먼 거구나.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며 다시 다가가려고 하던 그 순간 경우는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생각했다.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렇게 경우가 바라보는 곳으로 시선을 옮겼는데 그곳에는 자리미가 있었다. 우리는 너무 놀랬다. 괴로워하는 듯해 보이는 자리미를 보자마자 그곳으로 발길을 옮기는 경우. 우리는 말리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질 않았다. 내가 말릴 순 없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우리는 경우 반대편으로 등을 돌렸다. 그렇게 편의점을 나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또 수학여행이네. 중학교 때도 남유리 때문에 기분이 이렇게 잡쳤었는데 그때 우리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여자를 만날 때마다 최대한 좋은 척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남유리 때문인 줄 알았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자꾸만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그 순간 이제는 경우를 그냥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여행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학교로 돌아왔는데 또 경우는 주영이와 자리미 커플에 섞여 있다. 우리는 그때 생각이 들었다. 왜 뭐만 하면 경우는 저 커플 사이에 섞여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항상 저 커플 사이에 섞여 있을 때는 저렇게 웃음이 떠나질 않는 걸까? 자신의 예측이 점차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부정하고 싶었기에 경우에게 다시 등을 돌려 반으로 향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우의 말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카톡으로 학교 끝나고 잠깐 얘기하자고 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공원에서 경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멀리서 경우가 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경우가 우리 앞으로 왔다. 드디어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다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물어보려 하니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아 괜시리 다른 대화를 먼저 꺼냈다. 그리고 점차 본격적으로 물어봤다. 애들이랑은 왜 요새 안 어울려? 임정훈 때부터 좀 변한 것 같아. 전에 너 빡쳐서 그런 거라고 했는데 왜 빡친 거야? 주영이 때문이지? 그치? 그런데 경우는 그 대답을 피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주영이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본격적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봤다. 혹시 좋아하는 사람 생겼냐고. 역시나 그 질문도 피하는 경우. 우리는 확신이 들었다. 경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자림이구나. 그래서 경우에게 물어봤다. 혹시 자림이 좋아해? 말이 끝났는데도 이상하게 조용했다. 그래서 경우 쪽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경우가 경멸하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뭐지 저 반응? 진짠가? 설마 진짜야?
아니라고 대답해주길 바랬다. 그런데 아니라는 대답은 나오지 않았고 임정훈 팬 거 때문이냐고 오히려 되려묻는다. 걔가 역 같아서 팼다고만 이야기를 한다. 왜 역 같았냐고 더 파고들었다. 엄마 생각을 그렇게 하는 애가 대체 네가 손해보면서까지 왜 그렇게 했냐고. 왕자림을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물었다. 곽보경 때도 주영이 때문이 아니라 왕자림 소문에 더 신경을 썼지 않았냐고 말했다. 분명 곽보경 실체를 모르게 했었어야 한다고 말했던 거는 너였는데 그 자리에서 다 알게끔 만든 것도 너였다고. 왕자림 대하는 것만 보면 생각하기 싫어도 남유리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치만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경우가 왕자림을 대하는 것을 볼 때 자신의 감정이 남유리를 대하는 걸 볼 때랑 똑같다고. 지금도 아니라고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경우를 보며 자림이를 좋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경우가 다가오더니 말한다. 야, 그럼 내가 대체 어쩌길 바라는데? 이미 네 혼자 결론된 걸 갖고 왜 나한테 묻는 건데? 그래,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등을 돌려 가버린다. 우리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대체 왜 하필 남친 있는 애를, 그것도 가장 친하다는 주영이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건지 주영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경우가 말한다. 그래서 내가 뭘 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왜 하필 걔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경우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듯 해보였다. 자신도 안 편했다고. 그렇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동안 궁금했던 거를 모조리 다 물어봤다. 그래서 예슬이도 사귄 거야? 언제부터 그런 건데? 하지만 경우는 아무 말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등을 돌리는 경우. 우리는 경우가 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한테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표정까지 하면서 마치 나를 남대하듯 행동한다고. 예전에 너랑 남이 되는 게 무서워서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고작 이것 때문에 너랑 남이 되어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섭다. 난 대체 너한테 뭘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내 감정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참았고, 너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더 참았는데, 조금만 욕심내서 알려고 해버리면 너가 오히려 더 멀어질까봐, 네가 날 남들처럼 거리 둘까봐 항상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는데, 오히려 이 선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진다. 그런데 내가 널 잘 안다고 자신하는 만큼 너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니 그 진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슬프다. 근데 왜 하필 왕자림이지? 대체 왜 임자 있는 애를 좋아하는 거야? 난 좋아해도 너랑 가까워지는 게 무서웠는데, 남이 될까봐 무서웠는데, 넌 걔랑 계속해서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었구나. 보고 싶으면 보고 다가가고 싶으면 다가가고 되게 좋았겠네. 난 너한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너한테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진실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나에게 나를 세우면서 그렇게 넌 점차 멀어지는구나. 너한테 고작 이런 이유로 멀어져도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더 슬프다. 중학교 때 남유리 사진을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슬프네. 난 지난 시간들 동안 대체 너한테 뭐였던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같은 자리에서 계속 울었다. 다음날 학교 복도에서 경우를 마주쳤다. 그런데 경우는 아는 체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때 생각했다. 역시 난 고작 너한테 그런 존재였구나. 5학년 때 혜정이처럼 결국 나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구나.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였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차라리 자신이 경우를 안 좋아했다면 이라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걸로 경우와 멀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강했다. 그래서 경우에게 카톡을 보냈다. 그렇지만 3시간이 지나도 경우는 답장은커녕 읽지도 않았다. 그래서 경우네 반으로 찾아갔다. 경우는 반에 혼자 앉아있었다. 역시나 카톡을 못 본 게 아니고 안 본 거였다. 그 순간 경우가 나오려 한다. 우리는 경우가 나오려 하자 당황했다. 그렇지만 경우에게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불러보았는데 경우는 짜증을 냈다. 우리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다. 이젠 내가 말을 걸기만 해도 저렇게 짜증을 내네.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건가? 진짜 이렇게 그냥 남이 돼버리는 건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학교가 끝난 뒤 무작정 경우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다. 경우에게 대체 왜 자신을 무시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경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얘기 좀 하자고 해도 피하기 일쑤였다. 잠깐이면 된다고, 잠깐만 시간 내주라고. 그래서 경우는 알겠다고 한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경우를 이해할 마음이 없었다. 분하고 화만 났다. 친구의 여친을 좋아한다니, 그걸로 인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다니.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좋아했던 그 시간들이 고작 이런 일로 놓아버릴 만큼 가벼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경우에게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냈다. 네 말이 맞아. 네가 뭘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주영이만 생각한 거 같네. 내가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해하는 척을 하려고 했다. 이래야지만 경우랑 멀어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라도 경우 옆에 있고 싶었다. 역시나 이렇게 하니 경우도 멀어지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좋아해왔던 나날들이 문득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라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라도 그동안 오랫동안 경우를 좋아해왔다는 그 마음을 담아 경우를 안았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그래서 재빨리 등을 돌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내가 널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좋아했어 경우야. 나중에 보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대로 집으로 향한다.